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4일 재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죠. 그때 외교부가 윤미향 현 민주당 의원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느냐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하고 논쟁이 있었죠.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요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거부한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발단부터 말씀드리죠. 5월 7일이죠.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에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윤미향 당신은 국회의원 당선자였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이라는 게 이제 10억 엔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외교부도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 외교부는 문재인 외교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빠지고 한 것처럼,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10억 엔이 들어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알려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이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40분 정도 살아 계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30분 이상이 받았습니다. 32명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미향 씨는 당시 정대협 대표를 맡아가면서 만약에 그 돈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받아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 자기네들 정대협 본래의 그 어떤 운동 에너지가 좀 약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알렸어야 된다. 근데 알리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이제 못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외교부로서 외교부한테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외교부 관계자 일부에 따르면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실공방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면담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에 그 면담록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게 한변, 한반도 뭐 무슨 변호사 모임 뭐 이런 거죠. 한변이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5월 15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데요.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잘 아시지만 10일 내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5월 15일이니까 휴일 빼고 어쩌고 하면 5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요 단서 조항을 활용해서 열흘 더 연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5월 29일이 어떤 날입니까?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고 다음 날이면 5월 30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혹시 외교부가 열흘 더 연장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결정하는데 뭐 부득이한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29일까지라고 했는데 그걸 넘겼다. 이건 혹시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왜 비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 한변에다가 외교부가 전달한 이유가 그겁니다.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을 비공개를 통보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과연 뭐냐?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비공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한테 그 이런저런 설명을 한 것, 한일 간 그 합의를 설명한 것이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항에 규정된 대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이게 과연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2015년 그때 12월 달인데 12.15 합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이겠죠. 12월 달 뭐 중순쯤 될 텐데, 그때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만난 이유가 뭡니까?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마쳤는데 이 협의를 마친 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전부 다 반대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만나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설명을 하는데 핵심 내용을 빼고 설명할 이유가 없죠. 왜 그 내용을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거기에 아베 총리의 사죄는 아니지만 사과, 그 다음에 이게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출자, 이 부분은 핵심 3대 키워드입니다. 그걸 외교부가 빼놓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에도. 그거 뭐 빼놓고 했다고 하면 그 만남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텐데 자, 그런데 과연 정말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12월 15일 날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발표하는 내용을 며칠 더 이해관계인한테 설명을 해주는 건데, 며칠 전에 거기에서 그 핵심 내용을 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차피 지금 다 공개됐습니다. 12.15 합의라는 것은 그 후에 다 공개돼 있죠. 공개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그게 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2015년 3년이 아니군요. 거의 4년 5개월쯤 지났는데, 자, 4년 6개월쯤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그게 왜,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죠? 없죠. 왜냐하면 내용은 이미 2015년에 다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년, 4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요? 그러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당시 윤미향 정대협 대표한테 합의사항에 없는 무엇인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정보를 얘기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당시에 윤미향 정대협 대표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하는 의심을 조금은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윤미향 의원의 그 이념적 성향도 있고, 더군다나 그 남편의 이념적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약간 갸우뚱해가면서도, 어차피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한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했을 텐데, 그게 왜 4년 반쯤 지난 지금에 와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될 것인가?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지금 그 당시의 면담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뭐 외교부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변에서는 김태훈 한변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이거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제가 보기엔 윤미향 의원과 지금 이용수 할머니 간의 진실 공방의 그 진실을 가려줄 유력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런 의미 이상, 더 이상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 거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비밀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일 외교당국 간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은 2015년 12월 달에 이미 당국 간에 의해서 다 발표된 겁니다. 4년 6개월 전에 이미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에 와서 공개 못 한다고요? 아니, 발표된 내용을 왜 공개 못 합니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교부에서 판단하는 국가의 국익에 관련된 내용,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왜 이 문제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할까? 그건 결국 윤미향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간에 그 진실 공방에서 윤미향 의원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대로 그 내용에 보면 외교부가 10억엔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분명히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한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면담록을 공개한다면 이용수 할머니의 KO승이 됩니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꺼려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윤미향 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행정소송이 어떻게 될지 저는 뭐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 내용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내용을 다시 공개한다고 해서 국익을 해칠 염려 손톱만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유사한 그 판례가 있습니다.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냐면 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외교부를 상대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외교부를 상대로 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교섭 문서 자체, 그거에 관한 정보 비공개 처분, 그 당시에도 그 교섭 문서는 비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는데 그게 2019년 4월 달에 2심 재판부에서 패소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거와 이것이 같으냐?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 전혀 다르냐? 송기호 변호사가 얘기한 건 교섭 문서입니다. 교섭 문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변에서 요구한 건 교섭 문서가 아니고요. 윤미향 의원 면담록입니다. 교섭 문서는 별도로 있고, 그 교섭한 결과에 따라서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면담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교섭에서는요, 그 일본 정부가 이러이러한 걸 제시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그거는 이리저리 해서 안 되겠고요. 또는 그건 정대협이 어쩌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대신 이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외무성이 그거는 우리가 아베 총리가 이만저만해서 안 되고요. 뭐 이런 얘기들, 교섭 내용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결과에 담겨 있지 않은 교섭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외교 기밀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현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기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공개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한변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완전한 결과, 교섭 과정이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윤미향 의원한테 설명해 준 것, 이 설명해 준 것은 전부를 설명해 줬느냐 아니면 일부를 설명해 줬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일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 부분을 공개 못할 이유는 없죠. 이거는 교섭 과정 자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래서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그거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게 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느냐, 이렇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사법부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판결을 내놓기도 하는데, 그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한변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제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시고요. 그래야 윤미향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로부터 10억엔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그 설명을 쏙 빼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로부터 그 일본이 내놓은 그 돈을 받지 말라고 설득하는 과정, 이것까지도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윤미향 의원의 실체, 윤미향 의원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 한일 합의를 이렇게 반대했던가 하는 것도 미루어 짐작이 되는 그런 면담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윤미향 의원 감싸기에 더 이상 나서서는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법률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정리 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